12월 19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제 전화에 문자로요, 한 아주머니인데 황장수 씨 당신 미쳤나? 박근혜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제정신으로 한 말인가? 당신도 역시 빨갱이 물에 들었단 말인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어지간하면 이런 거 대응을 안 하는데 좀 내용이 심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들었대요. 누구한테 들었냐? 직접 들었냐니까 회사의 TV로 제가 방종편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변했니 어쩌니요. 자,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변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비정상화에 정상화를 한다고 했던 박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때나 당선된 직후에 했던 이야기를 정면으로 뒤엎고 저와 국민을 배신했지요. 제가 변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박 대통령을 사형시키라라고 TV에서 이야기했다면 벌써 TV 출연이 정지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저를 고소를 했겠죠. 저는 TV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 야당과 똑같은 입장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즉각퇴진도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이 법적 절차고 합리적인 가장 질서 있는 절차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기 퇴진을 가지고 흥정을 하거나 거국중립 내각 총리를 가지고 흥정을 하거나 이선 퇴진을 가지고 흥정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돼서 퇴임되면 그 이후에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자,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시키라고 처음에는 청와대가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말을 바꾸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빨갱이가 되고 종북이 되고 문재인 편을 드는 사람이 됩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 옛날에 저한테 후원을 하고 제 무슨 모임에도 왔다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앞세워서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와 연루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박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자 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척결하라고 박 대통령을 지지했지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봐가면서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십시오. 요즘 뭐 저한테 대한 말을 일제히 돌리고 SNS 작업팀이 붙었고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글과 말 조심하십시오. 저도 전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요. 한꺼번에 다 들어갈 거니까 정말 영혼이 가련한 자들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 주장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돌과 지나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히틀러 말기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해명서가 나왔는데요. 최순실이 국정 관련 비율이 1% 미만이다. 현재 제출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순실은 키친 캐비넷이다. 키친 캐비넷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사실상 중요한 자문을 해주는 사설 고문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꼭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아도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나 대통령이 오래된 종교 지도자 또 대통령이 오래된 척근이 이렇게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또 백악관 버블이라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립되어 있어서 대중으로부터 일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이 대중적인 용어로 국정의 연설이나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지 않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 대통령 측은 연설문을 최 씨가 먼저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 수준에서 좀 벗어나 이 관료나 정치인들이 좀 쓰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주변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순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순실이한테 인사보고서 2명, 3명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사정과 관련된 보고서,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만드는 이 문화, 체육 분야의 각종 자료들까지 통으로 다 줬습니까? 그리고 드레스든 선언같이 외교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문서가 넘어갔습니까? 자, 그래서 최순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 교문수석 등 인사들을 추천하고 일거에 차은택을 1급으로 올리게 됐습니까?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권력이 센 2인자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은 최순실이 국정관여가 입증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옳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정유라 친구 아빠가 하는 데 대해서 10억 6천만 원 일을 주도록 안종범을 시켰고 안종범이 이야기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현대차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차은택이 만든 플레이드 그라운드 실제 소유주는 최순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60억 이상의 광고를 주도록 현대차를 하여금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익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럼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4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일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하필이면 최순실이 회사입니까?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을 직접 일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영재 산부인과에서 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대통령의 눈에 안 든 수백만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위반하고 입찰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미르재단의 이 공익사업이 강제 출연 요구와 대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강제 출연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에 공감을 해서 냈다고 보십니까? 이미 기업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불이익을 볼까봐 어떻게 안 낼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걸 듣지를 못했습니까? 자, 옛날에 전두환이 그러면 이래재단을 만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전두환과 미래와 K스포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재단을 만드는 걸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거기에서 사람을 추천받고 거기에서 지 이속을 챙기도록 하는 부분도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그러면 그만인 겁니까? 800억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모이는 부분에서 정경련을 앞장세워서 수금을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롯데나 추가적으로 삼성이나 추가적으로 SK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그것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순실의 전적인 농단이었다고만 보십니까? 삼성이 최순실에게 220억 계약을 해주고도 성마와 관련해서
80억이 건너갔는데 그 부분이 아무런 최순실의 농단이지 대통령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최순실의 옷과 가방과 최순실의 정책과부터 인사 자문까지 다 받고 수시로 최순실이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리고 최순실의 의사가 청와대에 가서 진료를 하고 이런 거를 삼성이 다 봤으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 이 여자가 실세다라고 해서 베팅을 한 거지. 대통령이 그래 최순실이 말해 한국 최고의 대기업 삼성이 국정원보다도 정보가 더 빠른 삼성이 생돈을 그렇게 내놓을 사람들입니까? 최순실의 권위는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최순실의 힘은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삼성이 어리고 최순실이 갑이었다라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막 가버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또 법적으로 다툴 거는 다퉈야지. 이제 배째라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박 대통령은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무현 때 노건평, 이명박 때는 이상덕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돈도 받고 권력도 행사해서 탄핵 논리라면 이런 전 대통령들도 탄핵받아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하는 논리들 빤합니다. 자, 의혹일 뿐이다. 언론 보도일 뿐이다. 사법적으로 판결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대 아들이나 형, 동생이 다 깜빵에 간 다른 대통령들은 다 탄핵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크게 되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다 사과하고 정권이 무너져 갔죠. 그런데 그때는 탄핵에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탄핵까지 가게 된 부분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국민의 여론이 워낙 심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수준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처럼 가족과 친인척 일부가 그런 식으로 부패를 했거나 국정을 농단했더라도 탄핵까지 안 가고 넘어간 부분은 그래도 그래 저 정도까지 진짜 탄핵을 시킬 수는 없고 속이 상해도 참는다고 견딜 수 있을 만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안 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간 부분요 해도요 정도가 있습니다. 뭘 하나 편의를 봐주고 돈을 좀 받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들을 불러서 일률적으로 돈을 뜯는 70년대 한마디로 최태민이 데리고 하던 방식을 40년이 흘러서 했으니 세상은 그 40년 동안 도덕성이나 기준이나 법적 적용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대를 밀고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말 탄다고 돈을 뜯어도 저런 식으로 뜯으면 안 되죠. 차라리 인사 하나 봐주고 돈 얼마 받았다거나 무슨 뭐 공사 하나 따게 뭐 영향력을 좀 행사해주고 얼마 받았다거나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탄핵됐겠습니까? 서류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들이 노건평이한테 이상덕이한테 서류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까? 노건평이나 이상덕이가 자기 아들들을 명문대학에 보낸 게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말 타고나 뭐 뒷구멍으로 보낸 게. 그 다음에 대기업들을 다 불러서 한 방에 한 800억을 뜯은 게 확인이 됐습니까? 자, 정도의 차이를 그걸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박 대통령은 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전직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다시 털지를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한테 추징금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다면 본인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왜 조심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럼 본인의 전적인 잘못 아닙니까? 자, 지금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에 있어서의 현대차의 납품 계약 강조, 현대차의 광고 수주 강조,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강요, KT의 광고 대행사 선정 강요, GKL의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 강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롯데에 75억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은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정권의 힘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47차례에서 공무상 비밀문건이 전달 지시되었습니다. 언론사 경영진 교체 압박도 있었습니다. 왜 최순실 측근들을 공직에 임명했는지,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보고요, 제가 느낀 부분은요, 참 갈수록 더 현실 인식과 괴리되어 있다. 1, 2, 3차 사과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를 왜 거부했는가를 알만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유리하고 자신이 믿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모든 현실인식을 부정을 하면서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진의 조양호 회장과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맡고 있던 직책이나 또 회사 내부의 직책을 VIP 뜻이니 그만두라고 전달되어지는 국가. 자, 재벌 회장들을 1대1로 불러 재단 출연을 부탁하거나 어떤 회사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청와대. 자, 박 대통령 측은 참모진이 대통령의 뜻을 오해해 과도하게 직무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내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종범이 깨알같이 적은 17건의 수첩이 있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돌아가신 분이죠. 적은 비망록이 있고 정호성이 또 깨알같이 녹취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은 재단 명칭을 어떻게 하고 사무실 위치를 어디를 두라고 하고 심지어 거기에 채용하는 사람도 청와대가 다 검증을 했다. 두 재단의 직원까지도.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것만 넣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일부러 편을 안 들 리가 있겠습니까? 우병우하고의 관계나 이 정권하고의 관계나 자신의 임명권자의 관계로 봤을 때요. 봐주려고 다 하고 넣은 게 저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도 참말로 최순실 지인 회사 납품까지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중소기업 애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 국정의 1%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99%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자, 이제 그냥 철판 깔고 가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니까요. 법적인 절차가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오늘의 이 헌재 답변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었으면 수장의 한마디로 버금가는 자신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과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요, 미국의 닉슨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 했지만은 자기 신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더 오랫동안 전개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보고
죽었다 깨어나도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부분을 저는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지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박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본인의 거취가 결정돼야 되고,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본인의 거취가 결정되고 나면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일반 국민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이지만은요. 이 나라는 정말로 잘잘못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결여된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